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망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2019년 대비 2020년입니다. 중산층 감소폭이에요. 3.1%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산층이.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게 포퓰리즘은 진짜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산층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자, 2019년에 중산층이 47.1%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44%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하위층은요 38.9%에서 40.6%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상위층도 늘어났습니다. 13.9%에서 15.4%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은요 OECD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OECD 기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버는 돈의 75%에서 200% 사이가 중산층이다. 이게 뭐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놓으면 중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200% 이상은 상류층이고요. 75%에서 200%까지는 중산층이고요. 75% 미만은 이게 하위층인데 우리 통계청 지표하고 조금 다릅니다. 통계청 지표보다가 OECD 지표가 더 강합니다. 그런 강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대비해 봤을 때 중산층이 이렇게까지 줄어든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왜? 하위층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하위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을 풀어서 표를 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로 나약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거든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돈을 받으면 표를 찍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놀랐나 하면요. 야 중산층을 파괴시킨다 그러더니 진짜 중산층을 파괴시키고 있구나. 차라리 이게 여러분 중산층이 더 많이 뭉개져서 하위층이 더 늘어나고 상위층은 더 쪼그라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하위층의 표심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국정 운영을 좌우하게 됩니다. 국정 운영을 좌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위층이 원하는 정책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말입니다. 결국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나 찍어주세요. 이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현실이. 그래서 저는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중산층이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습니다. 월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는데 2019년에는요 177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160만 원이 최저임금이 안 돼요. 최저임금이 같을까 말까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60만 원 받는 사람이 중산층이야? 소득이 160만 원 여러분 160만 원 버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적어도 말입니다. 중산층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보이잖아요. 한 320만 원 정도 벌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중위소득이 160만 원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2019년 대비 2020년 줄었어요. 177만 원에서 2019년에 2020년에 160만 원으로 무려 17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산층의 붕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중산층 소득 기준은 133만 원에 354만 원이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에 줄어들기를 120만에 32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고 더 최악으로 보는 것은요. 지금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한 사람들 이것은요. 3.1%포인트 이게 감소했다. 중소득이 감소하면서 늘어난 포인트를 보면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하위층으로 늘어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위층으로 이동 가구는 12.9%인데 비해서 말입니다. 상위층으로 이동한 비중은 9.3%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하위층으로 더 많이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게 결국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해서 표를 더 많이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뭐 화물연대 파업한다. 여기다 공무원 노조 파업한다. 쉽게 말하면 공공 부분을 흔들고 물류를 흔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나라를 온전하게 운영하도록 안 놔두겠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여러분 중산층이 저렇게 줄어들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최악의 어떤 파멸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산층이 늘어나는 중산층이 두툼해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부자가 많아지는 나라 이것은요. 빈부격차의 문제 때문에 항상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게 결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두툼해서 이게 나라를 끌고 가는 힘이 돼야 된다는 거. 아마 윤석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중산층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금 일자리 말고요.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많이 만들어서 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게끔 만드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이게 하위 계층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포퓰리즘이 만연하고요. 그 포퓰리즘은 우리나라를 그리스로 끌고 가든가 아니면 이탈리아로 끌고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로 끌고 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베네수엘라로 끌고 갈 겁니다. 이거 제대로 막아야 되는데 제대로 막을 힘이 이제 향후 5년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5년 동안 경제 내치를 잘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이게 중산층을 많이 보강을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웠다고 하잖아요. 잘하기를 다시 빌어봅니다.